여사님, 여기가 많이 놓치셨네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풀어드릴게요. 그래, 거기 손길이 아주 풍부하구만. 70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을 저는 20대 요양보호사에게서 느꼈습니다. 그저 외로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이 제 전 재산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짐작이나 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제가 마주하게 된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대저택을 뒤흔들었지만 안방에 있는 박만석 회장의 귀에는 자신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지요.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가 진행 중인 다리는 비만 오면 쇠꼬챙이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으윽, 제기랄, 약도 안 듣는구만. 만석은 협탁 위에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돈 냄새 대신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늙은 노인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채 시장을 호령하던 명동의 독사 박만석도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그는 분노에 차 거울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폰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요양보호사 면접 보러 온 김수진입니다. 만석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가운을 여미고 소리쳤습니다. 들어와. 문 열려 있다. 기익, 육중한 방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밖에 빗줄기를 뚫고 왔는지 그녀의 유니폼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얇은 천의로 드러난 풍만한 몸의 곡선이 어두운 방 안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수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퀴퀴한 파스 냄새와 늙은이 특유의 살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죠. 그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지만 이내 그녀는 방긋 웃으며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회장님. 문이 열려 있어서 실례했습니다. 만석은 침대에 기대 앉아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싱그러운 젊음, 자신의 썩어가는 다리와는 정반대인 생명력 넘치는 육체였습니다. 만석은 짐짓 고약한 심보를 부려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라면서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몸 팔러 왔어? 그의 독설에도 수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침대맡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 쓰는 일 하러 온 건 맞는데요. 수지는 거침없이 만석에 걷어 올려진 바짓단 아래 검게 변색된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만석의 다리에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수지는 능숙한 솜씨로 굳어버린 근육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에서 시작된 손길은 점차 위로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찌릿한 전율, 그것은 명백한 성적인 흥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만석의 반응을 즐기듯 손끝에 힘을 주어 허벅지 깊숙한 곳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젖은 눈망울로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가 참 단단하시네요. 아직 청춘이세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남자 같아요.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돈을 향한 탐욕이었지만 만석은 이 지독한 외로움을 잊게 해준다면 속아주는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바로 일해. 입주해서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만석의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만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늑대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푼 수진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이 치익하고 타오르자 그녀의 얼굴에서 천사표 요양보호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후, 그녀는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들어왔어. 생각보다 더 늙었어. 냄새나서 토할 뻔했다니까. 늙은이 가죽은 왜 이렇게 질긴지 몰라. 수화기 너머로는 그녀의 동거남, 태풍의 목소리가 들려왔겠죠. 수지는 낄낄거리며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걱정 마. 벌써 나한테 껌뻑 죽어. 눈빛 보니까 한 달. 아니, 일주일이면 공사 끝낼 수 있겠어. 금고 위치 파악해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수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표정을 고쳤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웃음을 짓는 연습을 몇 번 하더니 향수를 뿌려 담배 냄새를 지우고 욕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호락호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에 앉은 만석은 태블릿 PC를 통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더니 장식장에 놓인 고가의 고려청자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고 바닥에 깐 카펫 브랜드를 확인하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발칙한 년. 만석은 혀를 찼지만 시선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괘씸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무료함을 달래줄 장난감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만석은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 집에 쥐새끼가 하나 들어왔어. 김수진, 28세. 뒷조사 좀 해봐. 아주 샅샅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전복죽을 끓여 만석의 침실로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아하세요. 수지는 호호 불어가며 만석에게 죽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숟가락 끝에 죽이 조금 남다 수지는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혀로 하차 먹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만석과 눈을 맞추며 말이죠. 간이 딱 맞네요. 그렇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간접 키스나 다름없는 행동에 만석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짐짓 모른 척하며 죽을 받아먹었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호랑이가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의 집은 백화점 명품관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수진의 공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석은 수진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건 다 사라며 카드를 쥐어주었고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명품 옷과 가방을 쓸어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만석 앞에서 패션쇼를 펼쳤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휠체어에 앉은 만석의 뒤로 다가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만석의 등 뒤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향수 냄새와 살 냄새가 만석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만석은 수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예쁘다마다. 내 딸 같아서 사주는 거야. 딸 같아서. 그러자 수진이 콧소리를 내며 만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하기 싫은데요. 여자는 어때요? 대담한 도발에 만석은 헛기침을 했지만 내심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수진은 이제 만석의 혈당 체크를 핑계로 매일 밤 그의 침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회장님, 잠이 안 오시죠?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세요. 그날 밤도 수진은 따뜻한 우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 우유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타져 있었죠. 그녀는 만석이 잠들어야만 집안을 뒤져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외롭게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평생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수지는 만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탓인지 만석의 눈이 풀려갔습니다. 그는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믿을 사람이 없어.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맹세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회장님뿐이에요. 수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쿨쿨 코를 골던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우유를 침대 옆 화분에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퇴, 고얀년. 약을 얼마나 탔으면 혀가 다 아리냐. 만석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수진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화분을 보자 며칠 전부터 수진이 준 우유를 받아먹은 난초가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닫힌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내년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다음 날 수진은 만석에게 운전기사가 그만두었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성실한 조카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동거남 최태풍이었죠. 만석은 흔쾌히 면접을 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을 하늘처럼 모실 최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목덜미에 살짝 보이는 문신 자국과 껄렁한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찻잔을 들어 태풍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채 옆 바닥에서 50년을 구른 만석의 눈에 태풍 같은 양아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장 같았습니다. 조카라고? 수진이랑 하나도 안 닮았구먼. 만석의 말에 수진과 태풍이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만석은 짐짓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농담이야. 덩치도 좋고 힘께나 쓰게 생겼네. 합격이다. 대신 내 물건에 손 떼면 손목이 날아간다. 명심해. 태풍은 식은땀을 흘리며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늑대 한 마리가 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면 수진과 태풍은 주방 구석이나 세탁실 같은 사각지대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야, 저 영감탱이 언제 보내버릴 거야? 나 운전기사 노릇하기 지루해 죽겠어. 태풍이 수진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태풍의 입을 막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거의 다 왔어. 내일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작성한대. 나한테 다 넘기겠다고 했어. 진짜? 와, 대박. 김수진, 너 진짜 요물이다, 요물. 두 사람은 1,000억 원의 재산이 벌써 자기들 것이 된 양 흥분해서 서로의 혀를 섞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만석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팡이를 짚은 만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나왔습니다. 질투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집을 더럽히는 저 벌레들을 어떻게 밟아 죽여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계산하는 사냥꾼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뒤로 돌아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연대보증인 승낙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곧 지옥 불맛을 보여줄 테니. 만석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폭풍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하고 화려한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수진을 데리고 자신이 소유한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테이블 위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네 번째 손가락에 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진아, 내 남은 생을 너에게 맡기마. 나와 결혼해 주겠니? 수진은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한 척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 여보. 당연하죠. 제가 평생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의 눈물은 가짜였지만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눈빛의 광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만석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내일 강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올 거다. 혼인신고서와 내 전 재산양도 각서다. 전 재산이라는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석에 칸막이가 올라가자마자 수진은 태풍에게 반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진짜 다이아몬드야. 내일이면 끝나. 그 영감탱이가 전 재산 나한테 넘긴대. 태풍은 반지를 이빨로 깨물어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김수진 장하다. 내일 도장 찍자마자 영감 숨통 끊어버리는 거 알지? 자연사로 위장해야 우리가 뒤탈이 없어. 알았어. 인슐린 주사 준비해뒀어. 저혈당 쇼크로 죽으면 부검해도 몰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며 킬킬댔습니다. 뒷좌석에 만석이 잠든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같은 시각 저택 서재에는 강 변호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 서류들의 도장만 찍으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만석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사이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 만석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매만졌습니다. 내일 밤 파티가 끝나면 청소할 준비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수진이 준비한 서류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손을 떨며 인감도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찍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죠. 수진은 만석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에 섞인 비릿한 사리가 만석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 수진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냐? 만석의 마지막 질문에 수진은 가식적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 목숨보다 사랑해요. 허, 고맙구나.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만석이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가 종이에 박혔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따뜻하던 온기는 사라지고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섬뜩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 자신의 가슴에 품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영감탱이. 드디어 내 것이 됐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만석이 당황한 척 묻자 수진은 낄낄대며 태풍을 불렀습니다. 오빠, 나와. 다 끝났어. 어둠 속에서 태풍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인슐린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가시죠.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드릴게. 태풍이 킬킬거리며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휠체어를 뒤로 물리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살려줘. 아이고, 시끄러워라. 늙으면 죽어야지 뭘 살려달래? 수진이 만석의 어깨를 짓누르며 태풍에게 눈짓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만석의 팔뚝을 향해 내려 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으하하하하, 크하하하. 갑자기 터져나온 만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태풍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진도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나? 노망났어?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쥐새끼들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구먼. 만석이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면에 스크린이 내려오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뒹굴며 영감 죽으면 하와이 가서 살자고 떠드는 모습, 만석의 국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 변호사와 경찰들, 그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태풍을 제압하는 사이 수진은 덜덜 떨며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미 도장 찍었어. 재산은 다 내 거라고.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휠체어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 내 거 맞다. 자세히 읽어보지 그랬냐? 만석이 지팡이 끝으로 서류를 톡 쳤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재산량도 각서인 줄 알았던 서류의 진짜 제목은 주식회사 대망건설부도 채권 및 대표이사 연대보증 승계계약서였습니다. 나한테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빚이 좀 많아. 한 1,000억 정도? 방금 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거다. 물론 빚도 전부 내 것이고. 뭐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덩치들은 내 빚쟁이들이다. 이제부터 돈은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갚으면 돼. 아주 지독한 놈들이야.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사기야. 무효야. 아니야. 수지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덩치 큰 사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사기는 내가 치료했지. 나는 내 탐욕의 값을 매겨줬을 뿐이다. 만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할 거다. 이자는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니까. 아마 죽어서도 못 갚을 거야. 끌려가는 수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태풍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강 변호사도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만석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신을 노리던 쥐새끼들을 처참하게 밟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수진의 따뜻한 체온, 가짜인 줄 알면서도 설렜던 그 젊음의 향기. 비싸구먼. 젊음이라는 게 참 비싸. 만석은 다시 안마의자에 몸을 뉘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거대한 황금 감옥에서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끌어안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